네, 안녕하세요. 매드머니 드레인 매머튜브입니다. 자, 오늘 정치 테마주 쪽에서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죠. 시장은 쉬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특징주와 외국인 수급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수급 동향입니다. 외국인들 코스피 10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다. 개인만 매수하고 있고 기관도 6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다.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근데 쉬어가는 시장의 흐름이다. 옵션 만기일 때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는 조금 쉴 수 있다. 12월 만기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는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부터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수급이 보여주고 있네요. 좀 쉬어간다. 미중 무역 협상이 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날짜랑 장소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합의 부분이. 코스닥도 비슷한 금액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코스닥은 매도세가 강한 것이죠. 참고하시고요. 둘 다 양대시장 외국인 1000억, 기관은 600억, 코스닥은 530억 정도 매도하고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코스닥은 보통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는 장이니까 기관에서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거나 하지 않으면 뭐 급등의 흐름이 나오는 개별주 성향이 강하죠. 코스닥은 그런 흐름이 나오기가 어렵다. 그래서 개인 중심으로 돌아가면은 천천히 상승하는 지금 같은 시장이 될 것이고 기관이라던가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면 흐름이 좀 빨라질 수는 있다. 그때까지는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조금 천천히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선물을 3천 계약 정도 보시면은 약 3천 계약 정도죠.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고 자 옵션은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는 이건 상승 포지션인데 금액 자체가 크지 않은 데다 선물도 소폭 매도하고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중립 이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약세 나오는 게 정상적인 수급이다. 근데 시장에 대해서 크게 우려감을 갖기보다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작용한다. 하루 만에 낙관론이 비관론으로 바뀌진 않죠.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특징주로 넘어가서 하이트진로입니다. 자,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을 했죠. 52주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실적 모멘텀으로 이렇게 가는 종목들은 건강한 종목들이고 이런 종목들은 꺾일 때까지 들고 가면 됩니다. 29,000원 이탈 안 하면 되고 꺾일 때까지 보유하시면 된다. 상승하다가 지지선을 이탈하면 그때 정리하면 된다. 목표가를 별도로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신규 진입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국산화 관련주로 해서 국산화 관련주래 애국 테마죠.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애국 테마로 엮이면서 이제 일본의 맥주 아사히라던가 등등 여러 맥주들이 예, 편의점에서도 이제 안 팔린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불매운동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국 테마주로 해서 이제 화이트 진로 쪽이 굉장히 수혜를 받고 실적으로도 보여줬다.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이제 이런 트라우마가 생기면은 충격을 준 거잖아요. 일본이 우리한테. 한번 트라우마가 생기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이트 진로가 좋은 모습 보였고 아모그린텍도 실적 모멘트 3분기 흑자 전환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000원 돌파를 못하는데 이 구간을 넘어가 줘야지 더 유리해질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모그린텍 11,000원 저항받고 있다. 저항 만약에 돌파 못하면 이렇게 쪼르륵 밀리는 건 자연스러운 이치죠. 그리고 인탑스의 경우도 실적 호조와 함께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죠. 그래서 지금 오늘 15,000원 구간, 요 구간을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15,000원에서 15,500원 사이 요 구간을 넘어가 줘야 합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15,000원 중요하고 15,500원까지 넘어가면 조금 더 신뢰감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5,500원 돌파 시 현재 15,000원 공방 중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DKT 폴더블 폰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제 판매가 되면서 이제 스마트폰 고사양화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15,000원 이 구간 넘어가서 이제 16,000원도 두들기고 있는데 기존에 14,000원 구간 넘어간 것만 해도
아주 좋았습니다. 어제부터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14,000원 넘어가는 것 아주 좋았고, 그러면은 다음에는 17,000원 구간에 저항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000원 이탈하면 안 되고 17,000원은 저항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SDN 같은 경우도 이제 이낙연 관련주로 해서 광주제일고 동문이 뭐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어서 2,600원 구간을 잘 돌파해서 넘어갔습니다. 뭐 수익 보신 분은 축하드리지만 저는 이런 무슨 인맥 테마주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인맥 테마주 할 거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랑 나랑 별로 관련이 없다. 저희 때는 뭐 인원이 조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교가 거의 800명 가까이 됐어요. 780몇 명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저희 고등학교 광주제일고라고 해서 저희도 뭐 경복고 동문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기억하는데 제가 전교생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일부 소수 친구들이랑만 알 수 있는 거지 전교생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알고 지낸다고 해도 정말로 수혜가 가느냐 그것도 모르겠고요. 일단은 이런 건 좀 천천히 보시는 게 맞고 차라리 인맥 테마보다는 차라리 정책 쪽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A 후보가 아니어도 B 후보가 이어받아서 연계해서 나갈 수가 있죠. 이어받아서. 그러니까 정책 쪽이 차라리 낫고 이렇게 인맥 테마는 저는 썩 좋아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뭐 2,600원 돌파한 거는 축하드리는데 저라면은 뭐 적당히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인맥 테마주는 남선알루미늄 보시면 돼요. 남선알루미늄 거의 대장급으로 상승하고 있던 종목인데 5,500원 돌파 이 부분에서 좀 어렵게 흘러간다. 라고 했는데 뭐 바로 뭐 하한가 들어가 버렸죠. 이게 이 계열사인 SM그룹 이 사만기업의 이계현 대표이사가 이낙연 총리 친동생이에요. 그래서 대장급으로 올라간 건데 친동생이면 그래도 일반 지원보다는 혈연이니까 가능성은 높겠죠.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뭐 피를 나누는 형제 같은 경우는 되겠죠. 어느 정도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뭐 사임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상승이 정체되거나 하면은 좀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인맥 테마주는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조영섭 대표가 서울대 법학과 뭐 동문이죠. 그래서 뭐 돌파 시도가 나오는데 요 3,000원 구간은 3,800원 구간은 못 넘고 있다. 그래서 3,800원 저항이니까 이 구간 넘어가면 다행인데 못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장중에 넘는 게 아니에요. 종가입니다. 기준이. 마감 가격으로 3,800원을 못 넘는다. 그럼 저는 한번 정리. 혹은 다음 날이라도 못 넘는다. 그럼 정리할 것 같아요. 저라면은. 저는 인맥 테마주는 썩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의하시고요. 자, HLB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자율등락 구간이라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상승과 하락이 반복될 것이다. 언제부터 20만 원 돌파 시도할 때부터 말씀드렸죠. 그래서 12만 5천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열려 있고 만약에 뭐 10만 원 구간이나 이거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절호의 기회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특별한 악재 없이 밀렸다면은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이건 수급으로 밀리는 거잖아요. 지금 밀리는 건. 만약에 뭐 진양권 회장이 뭐 FDA에서 최종 의혹을 받은 다음에 좀 부정적인 의견을 받아서 안 좋은 부분을 뭐 발표를 했어요. 기자회견에. 그리고 혹은 뭐 품목허가 신청이 안 되거나 하면은 이러면 문제가 있죠. 그러면 당연히 뭐 밀릴 수 있죠. 그런 뭐 결정적인 악재가 아닌데 밀린다? 이건 수급 동향으로 밀리는 거기 때문에 조로의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10만 원 구간 안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렇게 수렴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 같은 경우, 그리고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수렴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HLB 생명과학은 여기 유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28,000원 이탈한 건 좀 아쉬워요. 오늘 이 움직임은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빠르게 올라와야죠. 28,000원 위쪽, 29,000원 위쪽으로, 29,000원 위쪽으로 빠르게 올라와서 아예 3만원 위쪽으로 버텨주는 게 유리하겠죠. 29,000원, 3만원 정도를
빠르게 회복해서 좀 위쪽에 위치해 줘야 된다. 안 그러면 HLB생명 한번 출렁인 다음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29,000원이 저항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출렁이기 전에 빠르게 회복을 해줘야 된다. 이 개념만 알고 가시면은 뭐 대응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짧게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 참고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